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화요일 아침마당 코너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옆으로입니다. 그 알고 있어요? 알긴 알아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체면. 자가체면. 자가체면? 아니 그런데 자세. 사실이에요. 벌써 이제 옆으로님 들어오시는 화요일이 되니까 네. 유튜브 창에도 속상하고 안타깝게 다저스가 4연패 해버렸네요. 주말에 엔젤스한테 싹쓸이 당했더만이라고 또 제가 저번 주에 엔젤스를 비난을 많이 해서인가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제 입으로 엔젤스는 구제할 수가 없다. 시베리아 팀이라고 했더니 3연패를 했네요. 들었네. 그러니까요. 방송 들었네. 머리를 네. 쥐어뜯었죠. 입 조심하겠습니다. 다저스를 상대로 말이야. 네. 2018년 이후에 4연패 어제도 졌거든요. 4연패는 홈구장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네. 2018년 이후로. 네네. 그래도 상대가 또 엔젤스잖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지고 기록을 한번 세워보죠. 그런 기록 됐어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래도 다저스는 선두죠. 선두지만 지금 아슬아슬하죠. 투수진이 저희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샌디에고가 시즌 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뭐 돈도 없고 뭐 방출도 하고 선수도 팔고 뭐 어떻게 할까 뭐 그랬는데 마차도가 지금 파워랭킹 2위입니다. 면서 샌디에고가 처음에 뭐 8연승 뭐 계속하면서 구단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저희가 등장 매치 어둡다고 신경을 안 쓰는 동안 이게 또 플레이오프에서 샌디에고 전이 제일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샌디에고 전을 또 만나지 않을까. 김하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적인데. 샌디에고가 지금 현재 다저스 턱 밑까지 쫓아왔죠. 반 게임이야 한 게임이야 아마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왔다 같고 갔다 거리고 있어요. 네. 여전히 업데이트리자면 김현선 선수 저희 우정아님이 좋아하시던 크리스 테일러가 결국엔 방출이 됐고요. 10년 동안 먼담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킬 줄 알았는데 이젠 도저히 그 알찬 선수진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 테일러는 방출한 것 같고요. 이번 연도에 1000만 불 정도가 남았는데 네. 또 내년에 이제 바이아웃 400만 불까지 해서 1300만 불을 다시 줘야 되는데 아무도 크리스 테일러를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요. 그다음에 크리스 테일러 전에 오스틴 반스가 방출됐죠. 네. 오스틴 반스는 뭐 라커룸에서 리더 격은 아니지만 컬셔 다음으로 제일 오랫동안 다저스 있었어요. 그렇죠. 다저스에서 프로를 데뷔를 하고 계속 있었죠. 계속 백업으로 있었는데 좀 상징적이지는 않아요. 백업 포스로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방출이 됐네요. 컬셔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뒤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담 포수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AJ 앨리스라는 포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주전 포수이기도 한데 항상 일할 때였어요. 그래도 항상 계약을 하면 1000만 불 이상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커셔 전담 포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커셔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AJ 앨리스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언터처블이었네. 왜냐하면 전담 포수고 베레리가 맞고 네. 너무 못했거든요. AJ 앨리스는. 근데도 항상 하이 페이롤 포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스틴 반스가 AJ 앨리스보다도 잘하지만 그 커셔가 그만한 입김이나 입지가 나의 전담 포수를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할 정도의 입지는 아니고 투수진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커셔가 좀 화가 많이 났다지만 그건 또 이해를 하는 차원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기 AJ 앨리스 지나고 여러 포수가 있었지만 윌 스미스가 전담은 아니거든요. 오스틴 번스 전담이었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섭섭했겠죠. 뭐 우정아 씨가 크리스 테일러를 애정하긴 합니다만 크리스 테일러가 많아요, 방출됨으로써 오히려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해진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에드맨이 오면서 김혜성 선수 계속 살아 있었고요. 저번 주에 김현주 씨하고도 얘기했듯이 데오 헤르네스가 오면서 아웃맨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역시 아웃맨은 바로 마이너리그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견수를 시키고 있는데 중견수가 좀 약해요. 약하죠. 다저스가 중견수가 지금 되게 4명 로스터에서 근데 약한데 역시 수비 실수를 해요. 김현 선수가 저저번 주 잠깐 말씀. 근데 에드먼이 워낙 이르고 아직 에드먼 발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김혜성 선수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OPS가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힌 요새 현대 야구의 지표잖아요. OPS가 1점이 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선수라는 얘기고요. 지금 로스트에 있는 선수 중에 유일하게 4할대입니다. 물론 경기를 얼마 안 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 어제는 안타가 없었는데 코리 시거라고 굉장히 다른 선수들이 좋아하시는 유격수가 있었어요. 지금 텍사스 레인저가 있는데 그 선수가 2015년 데뷔할 때 9타석 연속 출루를 했는데 김혜성이 타이 기록을 이뤘어요. 네, 그 정도로 자기 입지를 굳혀가요. 근데 조금 성급함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저희가 경기를 갈 때도 김혜성은 있을 거라고 거의 95%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4일 네. 토요일 날. 네네. 네,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의 홈 경기를 우리 저 아침마당 가족분들 한 32분 모시고 함께 관전을 하게 됩니다. 미리 이미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도 가끔씩 전화하셔서 주변에 자리 없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모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들이 보러 가실 때 저희가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다저스에서 김혜성 선수가 뛰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뭐 에드번이 됐든 김혜성이 됐든 중견수는 볼 것 같고요. 이정우 역시 중견수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야로서도 가까울 것 같아요. 이야. 김혜성이 지금 9번 타선인데 오타니가 김혜성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타니가 홈런을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네. 일단 나가주잖아요. 김혜성 타점은 선수가. 되게 약했어요. 맞아요. 타점이 되게 약했는데 네. 솔로 홈런이 많았다는 얘기죠. 타점이 되게 약했는데 김혜성이 5월 6일부터 출전을 했는데 그 후에 18타점을 쓸어 담았거든요. 이게 뭐 김혜성 효과는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김혜성이 책임진 게 5점이에요. 5점이라면 거의 30%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타니 앞에 있었던 9번 타자들이 전부 다 앤디 파이어스가 9번일 때는 헤맸던 친구지만 지금 이제 타선이 올라갔잖아요. 잘하니까. 원래 오스틴 반스가 9번이었거든요. 네, 9번은 사실 뭐 큰 기대 안 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김혜성 선수가 9번 역할을 하면서 오타니가 타점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득점원이 되고 있잖아요. 나가면 오타니가 또 홈런 빵빵 쳐주고요.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저번 주에 제가 저지 분명히 통합 트리플 크라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베이스로 가면 오타니가 홈런이 갑자기 늘어나고요. 오타니 그 지금까지 MLB에서 있던 그 내력을 보면 6월에 제일 홈런을 많이 칩니다. 6월달에. 근데 5월에 이번에 되게 많이 쳤거든요. 쭉 이어가면 저지가 홈런에서 좀 딸리지 않을까. 그러면 통합 트리플 크라운 못할지언정 그래도 지금 4할입니다. 네. 아무튼 오타니는 김혜성 선수가 무지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그렇게 출루해 주는데 OPS가 출루율과 장타율이잖아요. 출루율이 높아져요. 지금 그래서 뭐 오타니하고 김혜성만 출루율이 1이 넘으니까. 근데 나가면 투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워낙 발이 빠르니까. 잠깐 저도 아찔했는데 그 손가락을 다칠 줄 알고 도로하다가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그건 진짜 다행이었어요. 잡은 기회를 부상이라는 걸로 인해서 기회를 루스하면 안 되죠. 그럼요. 지금 아직도 그 마이너리그 풀이 대단합니다. 다저스는. 이번에 어스틴 반스를 방출하고 올려놓은 달튼 워싱이라는 선수도 마이너리그에서는 포수로 1위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포수 출신은 아니었어요. 근데 팜에서 포수로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타격감도 괜찮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쭉 보시면 다저스는 물론 투수진도 괜찮았는데 마이크 피아자 이후에 항상 좋은 포수가 있습니다. 다저스는 마이크 피아자 지금까지 윌 스미스도 대단한 포수고요. 중간에 마틴도 있었고요. 포수진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근데 시작할 때는 저희가 투수가 참 좋다. 이번 올해는 기대했었는데 또 올해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그 AP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3주 전인가? 왜 다저스 투수들은 부상이 계속 생길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랬고. 이게 다저스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연일까?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근데 여기에 답변을 했어요. 앤드류 프리맨 사장이.
몇 주 전에 시스템을 한번 한번 뜯어서 점검해 보겠다. 투수들이 부상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사사키 부상은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그거를 속이고, 아니 속인 건 아니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던지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프로는 돈을 받고 던지는 선수입니다. 자기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보스턴에서 월드 시리즈도 이기고 1번 투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분이 WBC 갔다가 어깨에 좀 파열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속이고 보스턴에서 속인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속인 거죠. 네. 왜냐하면 캠프에서 다 말을 해야 되는데 WBC 가니까 스프링 캠프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보스턴이 그걸 알아낸 후에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이 친구는 결국 방출이 되거든요. 엄청난 투수였는데 그러니까 투수는 자기 몸에 항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이상하다. 몸이 재산이고 몸이 구단의 재산입니다. 프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한 순간 구단의 프로퍼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사키는 뭐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구단 수뇌부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사사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는 모르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키가 너무나 일본에서 던지던 그 페이스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도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투수진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딱히 이렇게 나오면은 이긴다라고 신뢰를 갖다가 전폭적으로 줄만한 투수가 살짝 좀 지금 시즌에 요맘때는 좀 약한 컬셔가 올라와서 상황이니까. 엔젤스 던졌는데 50점을 했어요. 물론 구속이 90마일 넘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워낙 제구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번엔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스트라이크 딱 2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30개인가요? 30개인가요? 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김혜성 선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정우 선수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정우 선수는 김혜성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얘기는 김혜성 선수가 지금 딱 4할입니다. 그리고 OPS는 조금 떨어져서 0.947이지만 그래도 대단해요라고 하고 있고요. 1.5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1.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사사키는 스피드가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스피드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이게 루틴이 그 컨디션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문제고 이정우 선수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 이번 주 굉장히 슬로우해요. 홈런 2방 저희가 코리안 헤드트리 나이스에 연속해서 홈런 치고 근데 OPS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704였나요? 그래도 여전히 잘은 하고 있는데 2루타 어제 쳤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뭐 감독의 신임도 있고 돈도 많이 받고 주전 자리는 뭐 위협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좀 더 찾아가야죠. 네. 이 워낙 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장의 훌리건스 분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식까지 전해오고 제가 사담으로 훌리건 윙 그러니까 이 가발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그 머리에 쓰는 거. MLB에 봤더니 MLB에서는 팔질 않고요. 어디서 사갖고 쓰고 오시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팔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얼마나 하던가요? Fire Wings, Wings of Fire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혹시 6월에 게임 가실 때 네. 옷은 다저스 입더라도 훌리건 가발을 쓰고 싶으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불 전후 한두 번 쓴다고 재미삼아 하실 것 같으면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살 수 있나요? 다저스 팬들을 위해서 저희 정품 모자나 그 저지를 좀 가격 좋게 살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여러분들 너무 멀면 안 되고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USC 근처에서 뭐 그 정품 샵을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게임 가시는 분들이나 뭐 있으면 제가 아직 얘기는 해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안 했어요? 근데 뭐 워낙 친하고 지인이니까 근데 비싸요. 굿즈가 모자가 한 50불 정도 하더라고요. 다저 스테디움. 정품. 특히 스테디움에서 사게 되면 싸지 않아요. 근데 보통 온라인에서 사더라도 꽤 비싸요. 운송비까지. 근데 거기는 그래도 저희 아침마당이나 옆으로 얘기를 하면 DC를 받게끔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전해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아침마당 옆으로님 소개라 그러면은 좀 옆으로나 아침마당이나 둘 중에 하나 이거 듣고 왔다. 네. 그러면 왜냐면 이번에 물론 저희가 게임도 가지만 월드 시리즈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월드 시리즈 모자는 가셔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루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면 아마 굉장한 모자들을 DC를 받게끔 많이는 않겠죠. 그래도 DC를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DC를 받는 게 어디야. 네. 그래도 뭐 여러 개 구입하시면 그게 또 큰 그럼요. 포션이니까요. 이건 위치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위치는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게 광고하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광고 프로가 아니니까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네. 필요하신 분들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정품. 네, 그러면은 장소가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 중에 하나는 방출된 선수는 미니멈으로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그 외의 연봉을 그 팀에 보조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또 얘기를 담아주셨네요. 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내용 풀기 전에 저희가 퀴즈 갔다가 그렇죠. 예. 따뜻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에드먼 때문에 그 혼혈 선수 한국계 혼혈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네. 에드먼 선수가 어머님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국 분이 어머님 선수들이 꽤 돼요. 그래요? 네네. 물론 유명한 선수들 그렇게 에드먼처럼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이름이 밸류가 있는 선수들은 많진 않지만 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님이 한국 분이 아닌 선수를 찾는 걸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야구 선수 4명의 이름을 불러드릴 거예요. 네. 근데 그 4명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한국 분이 아닌 선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 선수의 어머님은 한국 분이란 얘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한국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네. 네. 한국 태생. 네. 1번은 그냥 먹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미 에드먼 선수요. 네. 어머님이 한국 선수다. 한국 분이다. 네. 2번은 테인 터닝 선수. 테이터닝.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번은 미치 화이트 선수. 이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치 화이트. 네. 4번 조 로스. 이분 역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 로스? 예. 이 4분 중에 3분은 4분은 전부 다 힌트는 전부 다 한국인 피는 있습니다. 4사람 다 한국인 피는 있다. 네. 그런데 한국인 피는 있지만 한 선수는 어머니가 한국분은 아니라는 그렇다고 거죠. 아버지가 한국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라스네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라스네임은 다 아니라서 그건 아닌데 그 중에 3분은 어머님이 한국 태생인 한국분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1번은 일단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카톡 아이디는 라디오 코리아 1540이나 혹은 아침마당 LA로 카톡으로 가장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분께 대한민국 1등 차기업 담터에서 제공해 주시는 차 선물 세트를 댁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한차가 들어있는 대한민국 1등 차기업 담터에서 제공하는 차 선물 세트를 댁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네, 참 이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전에는 필리핀계 선수들도 있었어요, 어머님들이요. 뭐 타이거 우즈 어머니도 필리핀계 아닙니까? 아시안계 선수들이 있는 요새 스포츠에 많고요. 물론 이제 풋볼 시즌이 오면은 말씀드리겠지만 풋볼 오너가 에이시안 여자인 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오너 가라는 거는 오너는 남편이지만 와이프가 에이시안인 팀들이 꽤 많아요. 우먼 파워. 네. 자, 그러면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럼 어떤 선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로스는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시구만요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네. 정답이 그러면 4번이에요? 네. 그럼 조 로스예요? 네. 조 로스가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3분께서는 1, 2, 3번 이 3분 선수의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태생의 한국 엄마. 에드먼 어머님 곽경화 씨 아시다시피 여사님. 곽경화 어머님께서 또 여기 여사님께서 여기 인터뷰도 하셨고요. 할머니께서 인터뷰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어머님. 네. 그렇죠. 네. 데이터인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 투수로요. WBC에도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아. 근데 이번 연도에 조금 안타깝게
있다가 마이너리그로 좀 트리플A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선수 어머님이 정미수님이라고 여사님이고. 예, 한국 분이고요. 네. 이 선수는 공경연이 자기는 WBC 나오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미치 화이트 이분님도 지금 원래 투수였어요. 토론토 블루제이 뭐 다저스에서 데뷔는 했어요. 자기도 이제 코리아님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작년까지 여기서 커리어를 쌓다가 한국으로 갑니다. KBO 리그에서 저번 달에 데뷔를 해요. SSG 랜더스 추신수 있던 랜더스에 네, 하는데 네. 이 친구 이모가 굉장히 유명 인사시죠. 누구신데요? 언론인이시라면 다 아실 거예요. 주주장이라고 ABC 뉴스 나이트라인 공동 앵커를 맡고 계시는 네. 그분이 이모님? 이모죠. 엄마의 엄마의 언니? 엄마의 언니죠. 이분이 지금 에이시안 여성 앵커 중에 1순위시죠. 원래 이제 미국은 그 여성 앵커분들이 항상 좀 강하잖아요. 옛날 카니청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이 주주장 선생님께서 네. 이분의 이모님 되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고 보면은 MLB에 이게 한국과 관계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네. 조로스 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로스뿐 아니라 형 타이슨 호스라는 선수도 MLB 지금 안 하는데 둘 다 투수였어요. 어머님이 저기 오클랜드의 간호원이셨는데 아동병원 야간 간호원 하셨대요. 네. 근데도 뭐 애들 야구부터 굉장히 뒷바라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혼혈입니다. 엄마가 외할머니가 네. 한국 분이셨는데 혼혈이어서 네. 이렇게 선수들이 왜 이 조로스 선수까지 말씀드렸냐면 조로스 선수까지는 WBC 한국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자격이 혈통으로 따지거든요. WBC는 네. 이렇게 시민권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혈통으로 따져요? 혈통으로 가거든요. 오. 이게 뼈 아픈 미국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노노보이 SS보이라고 내 몸에 16분의 1의 일본인 피가 있으면 다 수용소로 보냈잖아요. 옛날에. 예. 네. 그래가지고 SS라고 나는 미국 사람이 SS라고 하면 미국 군인으로 나가서 2차 대전 싸워야 되는 그런 아픈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것처럼 제가 알기에 혈통이 16분의 1의 혈통이 있으면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는 게 맞는지는 이제 컨펌이 안 확인 한번 되는데 해봐야 되겠지만 그 16분의 1을 많이 좋아해요. 혈통으로 미국 사람들이 자료 볼 때. 그래서 조로스나 그 형도 투수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은 전부 다 WBC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마더스데이 지났지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준비한 내용이 참 따뜻한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그 내용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그 은근히 입양된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에런 저지 얘기하면서 에런 저지가 한국에 왜 안 갔을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에런 저지가 입양됐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에런 저지가 그 체육 선생님이신 분들한테 딱 5개월 만에 입양이 됐는데 네. 근데 그 에런 저지를 입양하기 전에 이 두 분이 그 한국의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런 저지 형 되는. 에런 저지 형이죠. 이름은 저한 저지고요. 네. 지금 이제 근데 이분이 베일 쌓였어요. 사진도 안 나오고. 네, 그렇죠. 뭐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지가 유명해지면서 저지에 입양된 네, 형이 그렇죠. 같이 유명해졌는데 그분의 신상을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를 뒤져도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단지 하나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지랑은 굉장히 가깝다고 해요. 그렇죠. 예. 저지가 이제 입양이 된 후에 10살 정도 됐는데 자기 외모도 다르고 키도 부쩍부쩍 크니까 엄마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엄마가 페리 저지라는 분인데 왜 나는 다르지? 네, 그때 말씀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대수롭지 않게 It's okay. You're the only mother I have.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 그 기독교 집안인 것 같아요. 아주 형제 우애와 그 두 분이 그 두 아들을 아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1호 홈런을 쳤잖아요. 그 공을 어머님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네. 또 효자네 또. 네. 그래서 자기가 공공연히 한국을 간다는데 한국에 갔다는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에런 저지가 떴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안 보일 수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저지가 그 월드 시리즈 끝나고 형 보러 한국 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마 몸 차원도 있고 부상이 조금 있어서 그 컨디션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제3국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뭐 형님이 뭐 미국 와셨을 수도 있고요. 아직 뭐 지인들은 알겠죠. 같은 학교를 나온 분들은 그분들이 워낙 저기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지 역시. 제가 볼 때는 형님이 야 너 오게 되면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이거 그렇게 되면 나도 사방에서 그 카메라 세례인데 뭐 살짝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와이스하신 것 같고요. 이게 사랑을 바탕으로 입양된 가정이 보여준 부모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스포츠로 뒷바라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 돈도 두 많이 분이 들어가고.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입양해서 슈퍼스타로 키웠다는 거는 매 경기 오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시다. 네, 두 분이 은퇴한 체육교사라고 하네요. 아버지가요. 근데 또 제가 상상도 못하는 베이비 루트 역시 입양합니다. 입양아 출신입니다. 베이비 루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홈런왕? 네네. 베이비 루스. 네. 조지 허먼 루스 주니어예요. 원래 이름은. 근데 이분이 집안 형평된 분인가요? 7살 때 부모가 그 당시는 이제 산업학교라는 교정학교가 많이 있을 시기예요. 고아원 같은 거죠. 거기에 맡깁니다. 7살 때요. 거기 수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에 맡기고 해서 거기에 맡긴다는 말은 수사라는 건 수도원 수사님들. 네, 수사님들. 수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가 많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시기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부모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랍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수사님들이 조지한테 그 베이비 루스한테 관심을 갖고 뭐 야구도 하는데 얘가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산업학교 고아원 같은데 이렇게 맡겨지면 21살 때까지는 그 양육 명령 법적인 명령 때문에 그 수도원 거기가 전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잭턴 루스라는 이 사람이 잭턴이라는 사람이 베이비 루스를 보는 순간 야구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친밀감도 느끼고 같이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 19살 때 법적 후견인 그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이비 루스가 프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능을 위해서 법적으로 자기가 입양을 하는구나. 후견인을 받아들여서 19살 때 벌티모어 오리올스의 프로야구 선수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아니면 21살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베이비 루스는. 19살에 입양이 되나? 되게 입양도 연령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아무튼 그 법적 나이가 들어도 입양은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연령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입양이 됐다는 그게 아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구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네요. 그래서 전설적인 스타 19살 때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재능을 알아보고 스카우터라는 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잭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베이비 루스라는 잭의 베이비다. 그래서 베이비 루스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설이 있어요. 잭이 데려온 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설을 제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루스도 결혼을 하고 입양도 하고 해요. 본인도 스스로가 마음으로 아이들을 또 낳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테드 윌리엄도 입양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입양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전설적인 NBA 스타 있습니다. 레리 버드. 레리 버드는 첫 번째 딸은 자기가 직접 낳은 딸이지만 나머지 두 자녀는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선수 생활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입양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있었잖아요. 입양을 했지만 시민권을 취득을 못해서 그게 무지함으로 생긴 건지 몰라서 생긴 건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추방당할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부터. 그래서 그 법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입양아 시민권 법안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2000년에 제정돼서 이게 2001년 2월 17일 만 18세가 넘었다 입양아를 또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합법적으로 입양된 사람이 4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입양이 됐지만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지금 위험하게 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이 상정은 됐는데 아직 통과나 뭐 아직 그러지는 않아요. 법안이 통과를 돼야 이제 뭐 수만 명 이제 성인이 된 입양아들이 미국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조금. 근데 그 입양과 동시에 그 시민권 절차를 바로 들어가진 않나요? 그게 아직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나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랩 스나이더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는데 이 사람은 100% 한국 사람입니다. 김정태라는 사람인데 5일 만에 태어난 지 5일 만에 입양이 돼요.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네. 여기 뉴포트 비치에서 하이스쿨도 나오고 양키스전에 데뷔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특출난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11년 정도 계속 메이저리그에 있다는 얘기는 괜찮은 선수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은 100%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입양을 한 분이 제인과 클리턴이란 아일랜드계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입양을 1991년 6월 28일 날 입양 서류를 가지고 LA 옵니다. 뉴포트 비치에서 이제 얘를 입양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날 아침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진이 일어나요. 아실 거예요. 그 지진이 시에라 마드레 지진이라고 91년 6월 28일 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사망자도 생겼고 이게 5.6에서 5.8 뭔데 한 7점 몇까지 이렇게 몸으로 느꼈던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양을 할 서류를 가지고 호텔에서 나와서 앞에 레스토랑에 밥을 먹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는데 이 엄마가 서류를 놓고 난 걸 알아요. 식당에서. 서류라는 건 입양 서류? 입양 서류. 그게 있어야 애를 입양을 하는데. 근데 지진이 나고 흔들리는 그걸 뚫고 식당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와.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소름이 좀 끼쳤어요. 왜냐면 내가 내 배로 난 아이가 아니고 입양을 하러 왔잖아요. 거기에 당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서류를 가지러 그 서류를 가지러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못해요. 우리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강진이 와서 건물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뛰어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그 김정태 랍이라는 사람의 비자가 승인되고 그래서 입양을 절차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자 하는 마음이시네요. 이분들이 뉴포트 비치에서 좀 부유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 랍이라는 사람을 입양하기 3년 전에 또 한국 여자아이를 입양했었어요. 이미. 두 번째로 한국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뭐 지진이 아니라 제가 미국을 처음 왔을 때 캘리포니아 지진이 났을 때 자다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14살인가요? 근데 집에 아버님 어머님이 다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 느낀 공포에 저만 살자고 속옷바람으로 뛰어나갔던 기억이 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뵌 적도 없고 이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놀스리지 지진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일단 정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LA를 떠나서 타주로 이주하신 분들도 그 당시에 적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요. 지진이 많은데 이 지진에서 사망자도 나온 지진이었어요. 2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뭐 부상이 100명이 넘는 그런 지진이었어요. 작은 지진은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서류를 들어가서 서류를 갖겠다. 그 종이 한 장을 갖겠다고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데 그날만이라는 생각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면 이분은
존경합니다. 그렇죠. 네. 이 당연히. 선수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선수가 아마 이번 연도에 은퇴할 것 같은데 아이들도 있고 이 선수도 WBC에 나가고 저번에도 WBC에서 이 선수를 불렀습니다. 한국 대표로 오라. 근데 이 선수 가정 그 좀 문제가 있고 몸이 네. 부상이 있어서 안 나갔는데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계속 현역을 뛰고 싶어요. 이 선수가 자원인데 자 백업으로는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랩 스나이더라는 선수를 저희 한국 선수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옆으로님 이런 정리가 아니었으면 네. 저희가 잘 몰랐을 그럼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네, 그 내용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일부러 또 끄집어내주고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 예, 그럼요.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특히 그런 의미에서 6월 14일에 홈구장에서 열리는 자이언츠와 다저스의 경기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